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욕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던 날, 런던의 5성급 호텔.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수백 통의 항해, 수십 번의 분노. 그런데 그날 오후, 한국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직원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방을 쓰는데 왜 한국 고객만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기록해봤습니다. 6개월간 수백 명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권 한 장보다 더 강력한 건 사람 하나하나의 품격이란 걸. 지금부터 런던 호텔 매니저가 직접 겪은 한국인의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런던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프론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되던 그 시기였죠. 하루 종일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예약 취소 요청이 물밀듯 들어왔거든요. 하루에 100건이 넘는 취소 전화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을 취소해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루에 수십 번 들었어요. 고객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취소 수수료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팬데믹이 내 잘못이냐며 화를 내는 고객도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프랑스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목소리부터 다혈질적이었어요. 지금 당장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세요. 이건 불가항력 상황이잖아요. 제가 호텔 정책을 설명하려고 하면 더 화를 냈죠. 당신들은 고객을 우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면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쉴 수 없었고 오후에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쯤 특별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CEO 가족이었어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가 함께 예약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차분했어요. 저는 또 다른 항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호텔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원망과 불만만 들었는데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주는 고객이 있다니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도 상황을 이해합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당연히 지불하겠습니다. 호텔도 어려운 시기일 텐데 저희 때문에 손해를 보시면 안 되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수수료 면제도 가능한데요. 아니에요. 규칙은 규칙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같은 동료들도 제 표정이 달라진 걸 알아챘습니다. 엘리사,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방금 정말 특별한 고객과 통화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물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고객의 배려는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호텔에 다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고객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체크인 시간이 오후 3시인데 한국 고객들은 정확히 3시에 도착했습니다. 3시 5분도 아니고 2시 55분도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게 3시 정각에 나타났어요. 다른 나라 고객들은 대부분 시간이 들쭉날쭉했거든요. 오후 2시에 와서 일찍 체크인해달라고 하거나 밤 8시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체크아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1시가 체크아웃 시간인데 한국 고객들은 10시 50분쯤 프론트에 와서 키를 반납했어요. 직원들이 체크아웃 준비를 할 시간도 충분히 주는 거죠.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 고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 아닌가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이런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객실 사용 후의 모습이었어요. 하우스키핑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엘리사, 한국 손님들 방은 정말 특별해요. 거의 청소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과장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러 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수건은 욕실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대충이나마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사용한 컵이나 접시도 싱크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다른 나라 고객들의 방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이분들은 집에서도 이렇게 사시나 봐요. 하우스키핑 팀장 마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국 가족과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남이 먼저 타는 게 기본 아닌가요? 아빠가 먼저 타면 예의에 어긋나지. 그러면서 저를 먼저 태우고 나서 가족들이 탔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국 고객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거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에 앉을 때도 직원들이 편한 자리에 먼저 앉으라고 하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천천히 해도 괜찮다며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체크아웃할 때도 놀랐어요. 한 한국 기업가가 저희 직원들에게 독일어로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단케 쇤, 단케 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나라 말로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독일어 몇 마디 배워왔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인사는 할 줄 알아야죠. 이런 준비성과 배려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매너가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문화일까요? 분명히 뭔가 체계적인 배경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의 행동을 국가별로 분류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객실 상태, 직원과의 상호작용 등을 꼼꼼히 적었어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나서 그날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국가별로 정말 뚜렷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독일 고객들은 규칙은 잘 지키지만 약간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프랑스 고객들은 자유분방하지만 때로는 무질서했습니다. 미국 고객들은 친근하지만 시끄러운 경우가 많았고요. 6개월 동안 기록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고객들의 시간 정확도가 97%였습니다. 100명 중 97명이 정확한 시간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했다는 뜻이죠. 다른 나라는 평균 60%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객실 청결도도 압도적이었어요. 5점 만점의 한국 고객들은 평균 4.8점이었습니다. 하우스키핑 직원들이 매기는 점수였는데 다른 나라 평균이 3.2점인 걸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팁 문화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고객들은 팁을 주지만 한국 고객들은 팁 대신 감사 편지를 남겼어요.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좋은 서비스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직원분들 모두 친절해서 런던 여행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집처럼 편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메모들이 하나둘씩 쌓였어요. 저는 이 메모들을 모두 보관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이 메모들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엘리사, 이 편지들 정말 특별하네요. 이런 걸 받으면 일하는 보람이 느껴져요. 컨시어지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우스키핑 매니저인 안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한국 손님들 방은 정말 특별해요. 방이 너무 깨끗해서 하우스키핑이 당황할 정도예요. 정말 여기서 숙박한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한국 고객은 체크아웃할 때 방 청소까지 해놓고 갔더라고요. 침대 정리는 물론이고 욕실 타일까지 깨끗하게 닦아놓았어요.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내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총지배인과 다른 매니저들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한국식 매너 매뉴얼을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모두 놀랐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한국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85%입니다. 다른 나라 평균이 40%인 걸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수치죠. 불만 접수율은 0.2%예요. 거의 불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요. 한국 고객을 응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아요. 총지배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말하는 건가요? 시간 약속 준수, 공간 정리 정돈, 타임 배려 등을 체계화해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안내하는 거예요. 그날 회의에서 우리 호텔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매너를 벤치마킹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규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2021년 델타 변이가 유럽을 강타했을 때의 일입니다. 각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호텔 운영도 까다로워졌어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 여러 규칙들이 생겼죠. 프랑스에서 온 비즈니스맨이 프론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감옥이냐? 마스크를 왜 계속 써야 하는 거냐? 미국 관광객들도 비슷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라고 하면 불쾌해했어요. 규칙을 강요당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객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체크인할 때부터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손 소독제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한국 가족이 체크인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체온을 재고 가족들도 차례대로 자발적으로 체온을 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이에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먼저 체온을 재겠습니다. 직원이 말하기도 전에 고객이 먼저 나선 거예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가족은 생필품을 전부 자비로 준비해 왔더라고요. 마스크, 손 소독제, 심지어 간단한 의약품까지 말이에요. 혹시라도 호텔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고객 스스로 배려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체크아웃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고객들은 퇴실하면서 방 전체를 간단히 소독하고 쓰레기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 와서 새 마스크와 함께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이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고객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온 사업가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체크인하면서 한국 고객을 보고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여권 정말 부럽네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여권이 부럽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 여권으로는 전 세계 어디든 비자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독일 여권보다 더 자유롭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여권 파워 랭킹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세계 3위였어요. 190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력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권의 파워는 그 나라 국민들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믿고 받아주는 거죠. 저는 그때 한국 고객들의 행동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국가의 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다음 날 한국 기업가가 체크아웃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권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명함이에요.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여서 한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정말 깊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권 파워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품격이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이런 위상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했거든요. 단순히 경제 성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고객들의 사례를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서비스 교육 시간에 한국식 매너를 소개했어요. 고객이 아니라 손님을 존중하게 됐다. 이건 우리 호텔 컨시어지 토마스가 한 말입니다. 한국 고객들을 보면서 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국 고객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뿌듯했고 고객도 기뻐했으니 윈윈이었죠. 더 나아가서 전통차 서비스도 도입했어요. 체크인할 때 커피나 홍차 대신 한국 전통차를 내어드리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나라 고객들도 좋아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급증했어요. 85%에서 92%로 올라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한국 손님들이 오면 저희도 더 정중해져요. 프론트 직원 제니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의 매너가 직원의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런던 호텔 최초로 코리안 위크를 개최했습니다. 한 주 동안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음식도 제공하고 한국 전통 공연도 열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고객들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 고객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홍보가 아니라 개개인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외교관으로 일했던 시절 한국에 출장 갔을 때 만났던 부부로부터였습니다. 엘리사 씨 맞나요? 2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김철수입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2003년 서울 출장 중에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김철수 씨였어요. 그때 아버지를 도와주신 덕분에 아버지가 생존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20년이 지난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니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독일 외교관 아가씨에게 고맙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공식적인 업무를 했지만 정작 진짜 외교는 그런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김철수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날 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한국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한 감정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외교관이 된 것 같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외교는 국가 간의 딱딱한 협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받은 진정한 외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공식적인 문서나 조약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였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런던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 자문위원으로 등록한 거예요. 제가 호텔에서 경험한 것들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조카 소피아가 대학교 전공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어를 추천했어요. 소피아, 한국어를 배워봐.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왜요, 이모?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걸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소피아는 제 말을 듣고 한국어과에 지원했어요. 지금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K-팝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봅니다. 저 역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배운 나라를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 전 서울 출장 때는 업무만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한국을 느껴보고 싶어요. 호텔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품격 있는 국가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고객들이 보여준 배려, 정시성, 청결함, 예의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다시 한국 여권의 파워가 되고 국제적 신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외교는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품격이 모여서 국가의 품격이 되는 거고요. 런던의 작은 호텔에서 시작된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곧 한국에 가서 그동안 호텔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마음들을 직접 느껴보려고 해요.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수집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이메일과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수집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